통계로 보는 부동산 세상, 나나 부동산. 답답해서 직접 부동산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기로 한 직장인 유튜버랍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절대로 안 잊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도 좀 주말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부동산 분석 영상 하나 그냥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좀 만들 거냐면은 음, 아파트 거래량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이 흐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아파트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 지금 이제 부동산 관심이 좀 있는 분들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앞으로 거래량도 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질지, 이게 사실 요새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분석을 좀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금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제 이런 지표를 좀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그 너무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복잡하니까 제가 이 딱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 기간으로 잡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잡았고, 이 분석 지역을 제가 어디로 좀 했냐면 서울로 좀 서울 전체 지역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이 부동산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뭐 가장 최고의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을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요, 요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말이 많죠. 부동산 다시 상승하고 있다. 아니다. 뭐 다시 하락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과 거래량의 변동을 같은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한눈에 좀 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 요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서울시의 2019년도부터 2023년 7월 달까지 거래량을 담아놨고, 그리고 이 매매 가격 지수도 요 위에는 요 선이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2019년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데이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2019년도 1월 달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꾸준히 상승하다가 약간 좀 하락했다가 엄청나게 다시 상승을 해요. 16,000건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2020년 7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달에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점점 계속 내려오고, 지금 뭐 거의 뭐 1,000건 아래로 떨어져 있다가 드디어 뭐냐 올해 한 2월 3월부터 2,000건대로 회복했고, 뭐 한 6월 달엔 4,000건대로 회복했다가 7월 달엔 다시 3,000건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좀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투자도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거래량이 올라가요. 그게 마지막 맥시멈 찍은 때가 언제냐? 2020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엔이 이 선이 이제 가격이니까 가격은 그 뒤로도 2020년 7월부터도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한 2022년 4월 달까지 그 높이 올라가는 가격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한 2022년 5월 달부터 점점 그 가격이 떨어지다가 2022년 10월 달부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고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폭락한 거 여기 보이시죠? 자, 제가 좀 이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상승을 꾸준히 하고 상승을 유지하고 폭락하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는 횡보라고 좀 할 수 있죠. 약간 전달 대비 오르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오르고 있지도 않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최저점은 찍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요거는 이제 팩트니까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가격이 계속 올라는 가는데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은 계속 폭락을 합니다. 보이죠? 막대기 계속 내려가죠.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간 어느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팍 하고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언제 사야 된다를 알 수 있어요. 아파트는 언제 사느냐? 요때쯤에 사는 거야, 요때쯤에. 요때쯤에. 물론, 아파트 최저점에 사서 뭐 최고점에 파는 게 가장 우리가 좋은 판단이긴 한데, 언제가 최저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니까는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오르기 시작한 요때, 거래량이 큰 변동이 없다가 가격이 살짝 뜨면서 거래량이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요때 아파트를 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아파트를 사면 안 되냐? 바로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떨어진 요때. 언제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느냐?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파트를 사시면 안 돼요. 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좀 가격이 오르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다시 좀 되팔 때 거래가 잘 될 때 되파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은 자꾸 줄어가지고 사실 아파트를 팔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폭락을 합니다. 이 사이클을 보시면요. 가격이 어느 순간 오르다가 반드시 한번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팍 떨어지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의 특징은 거래량이 떨어진 이 시기가 너무 길어요. 제가 이제 이건 전반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때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진 이 시기가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서울시의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볼게요. 제가 2007년도부터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좀 이제 데이터가 너무 이제 한 번에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 좀 가독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은 요때가 2008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거래량이 폭망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거래량이 회복을 한 때고 자 그리고 요때가 언제냐면은 요때가
부동산 장기 침체로 들어갔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요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폭락을 하건 부동산이 폭락을 하건 폭락했다가 한 두세 달 있으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거래량 다시 회복하는 거 금방 보죠. 한 석 달 있다가 바로 회복하죠. 여기서도 뭐 거래량이 좀 폭락을 했지만은 다시 한 석 달, 넉 달 있다 바로 회복을 하죠. 여기도 이렇게 좀 이게 쭉 떨어져 다시 회복하고 보이죠? 이 골이 좁아요. 하락했더니 골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이런 골이 좁아요. 그죠? 보이시죠? 부동산 거래량이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에 하락했던 이 계곡의 폭이 상당히 좁죠.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기가 코로나 이제 하락 시기인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떨어진 이 시기가 상당히 넓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뭐 자연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 대출 풀고 특례 보금자리로 만들고 규제 풀고 하다 보니까 또 이 DSR 좀 규제 좀 풀고 하다 보니까는 그나마 거래량이 올라온 게 요 정도입니다. 자,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거래량 좀 회복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보세요. 이전 거래량 회복하는 모양들하고 지금 거래량 회복하는 모양이 좀 어때요? 한 번에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거 보이죠? 이 높이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볼까요? 뭐 2013년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10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그 다음에 3000건, 5000건, 6000건대로 올라가고 이 경제 위기 때도 한번 볼까요? 1300건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2000건, 4000건대로 바로 회복을 합니다. 거래량이 바로 회복을 해요.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근데 지금은 한번 볼게요.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항상 유지하다가 뭐 한 5월 초에 2000건대로 올라왔다가 4000건대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 7월 달에 30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거래량이 지금 치고 올라오질 못해요. 그리고 이 모양은 아무리 봐도 이 장기 침체 모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하락했던 시기가 너무 좀 길고 그리고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너무 상승폭을 오래 유지했어요. 다른데 요 이제 글로벌 경제 요거는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시기의 상승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이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셔야 이야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게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시의 이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 지수의 그래프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폭락을 하는데 이 폭락 직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한번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한번 폭등을 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이게 한번 폭락을 이렇게 해요. 가격도 거래량도 이렇게 좀 폭락을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요. 이때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금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다시 2009년에는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거래량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장기 침체에 빠져요. 자, 지수 81점이었던 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73까지 떨어지죠. 72, 73까지 떨어지죠. 자,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 지금 이 시기에 언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할 거냐. 이게 사실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자, 2008년도를 보면은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을 성공을 해요. 한 몇 달 정도 반등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장기 침체에 빠지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분석을 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장기 침체에 빠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지금 데이터, 이제 지금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떨어졌어요. 사실 여기서 정상적이라면, 이건 어디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여기서 가격이 한 요쯤까지는 떨어졌어야 돼요, 사실은. 한 요쯤까지는 떨어졌어야 돼요, 요쯤까지는. 그리고 더 빨리 확 하고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요. 부동산 부양책을 씁니다.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연착륙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폭락을 하다가 폭락이 딱 꺾여요. 이렇게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도 상승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 부동산 거래량이 상승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어려워. 20대, 30대 수입은 자꾸 줄어. 취직은 더 어려워.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젊은 분들도,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외식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이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수출도 안 돼. 지금 수출 좋은 뉴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거래량이 지금 오르고 있지를 못해요. 정부에서 온갖 규제를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한 달 거래량이 3,000건대에서 4,000건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뭐 6,000건, 7,000건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전 코로나 시기에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어. 이미 추가로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사실 너무 비싸요. 금리가 비싼 상태가 너무 유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코로나 시기에 0%대 금리였다가 지금은 3%에서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부담되는 금리잖아요, 솔직하게. 아파트 대출을 받기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거 뭐 낮은 금리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뭐 금리가 뭐 폭등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0%대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부분이, 요 제가 지금 체크한 요 부분이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지금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건 뭐 지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거긴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 4,000건, 3,000건대에 머물러 있다는 건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7,000건대 이상으로 팍 하고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온갖 규제를 풀고 특례 보금자리를 이렇게 해도 7,000건대까지 못 올라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올라갈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엄청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제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뭐냐면은,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 비싸냐라는 걸 이 통계로 제가 그래프를 만든 건데,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제가 뽑은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뭐 임의대로 조작해서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이 자료 출처는 한국은행에 있는 자료를 제가 엑셀로 추출해 가지고, 그래프는 제가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그래프를 제가 만든 건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요 선 보이죠? 요 선. 이 선은 뭐냐면은 GDP, 결국 우리가 얼마 정도를 버느냐, 요걸 나타내는 선이고요. 자, 또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선, 요거는 주택 시가 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택의 총액이 얼마 정도냐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뭐 수치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뭐 이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 GDP에 대비해서 주택 시가 총액이 몇 배 정도 비싸냐라는 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1995년도에는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주택 시가 총액 비율이 1.9배 정도 높았어요. 그런데 얘가 한 2005년도에 기점으로 처음으로 이 2배를 넘었어요. 2배를 넘어섭니다. 그랬던 애가 쭉 2000년대, 2010년도까지 요걸 유지를 하다가 2배 정도 선을 유지를 하다가 2019년도에 2.6배를 찍더니 2020년도에는 2.9배를 찍고 2021년도에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배를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의 상승률이 너무 많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1.9배, 2, 3배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나마 집을 좀 살만 했어요, 사실은. 그나마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만 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하더니 이게 최초로 3배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 너무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연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저도 연끌하는 건 반대이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연끌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 왜? 이렇게 집값이 우리 수입 대비 많이 올라 버리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선 절망스러운 거예요.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영혼 끝까지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폐가 망신하는 수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거품이 너무 껴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거품은 터질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잠깐 한번 터지긴 했는데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바람에 거품이 터지다 말았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아파트 하락은 거품이 터지다 만 거예요. 한 번 더 거품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거래량을 통해서 앞으로 대충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항상 지금 부동산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매매 가격, 그리고 거래량. 이 두 개는 무조건 눈여겨 보셔야 되고, 가격이 오른다고, 아, 지금 아파트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무턱대고 아파트 시장에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를 보셔야 되느냐? 미분양 통계, 그리고 준공은 미분양 통계, 그리고 경매 지수, 요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장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상승을 못해. 이게 역대 최초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하지 못하는 건 역대 최초예요. 서울시 데이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데이터 역대 어느 그때도 이렇게 길게 거래량이 하락했던 시기는 없어요. 보세요. 여기 하락했던 시기 보세요. 그죠? 반드시 거래량이 하락했다가 반드시 반등에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등에 성공한 때가 아닙니다. 아니, 뭐, 2,000건, 3,000건대 뭐 거래량을 가지고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잖아요. 지금은 하락폭이 멈춘 거지 반등에 성공한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하셔가지고 좀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